안녕하세요, 꿈도링입니다. 제가 최근에 책상 정리를 위해서 몇 가지 제품을 구매했는데요. 제가 구매한 제품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1800에 600 심플 데스크. 예전에도 2인용 책상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중간에 서랍을 기준으로 나누어지는 책상이어서 가운데 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매한 책상은 가운데가 텅 비고 다리는 철제이고 상판은 40T의 나무가 올라가는 튼튼한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상판 나무는 원목은 아닌 것 같고 MDF에 시트지를 붙인 것 같습니다. 상판은 유리나 월넛, 아카시아 등을 고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무의 따뜻한 질감을 좋아해서 아카시아 나무 40T를 골랐습니다. 가격은 121,100원. 루나랩 듀얼 모니터 암 거치대.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의 새로 나온 모니터 암이 100만원이라는 걸 보고 사실 저걸 살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벤큐에서 파는 4K 모니터 중 가장 저렴한 모니터와 LG에서 나온 가장 저렴이 4K 모니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니터가 전부 틸팅이 되지 않는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은 모니터의 높이를 책상의 높이와 모니터 받침대 그리고 의자 높이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가 너무 낮으면 거북목 증상이 생기고 너무 높으면 목이 젖혀서 목 디스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렴이로 나온 제품을 고급진 모니터 시야각도로 만들어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높낮이 조절, 가로 세로 회전 등 여러가지 각도에서 모니터를 볼 수 있다는 점, 지금 앉은 자세에서 가장 보기 좋은 각도로 매번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니터함이 이렇게 편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제품이었습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웹사이트를 세로로 본다면 스크롤 없이 한눈에 화면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세로로 놓고 웹서핑은 정말 개꿀입니다. 마치 커다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느낌이 들죠. 게다가 모니터 밑에 공간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간 활용이 좋았습니다. 만약 너비 1250의 넓은 책상을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면 루나랩에서 나온 데스크를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모니터함의 아쉬운 점은 저는 책상의 벽을 밀착해서 사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책상 뒤 공간이 없다면 두 개의 모니터를 바짝 붙여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모니터함을 책상에 붙이기 위해서는 뒤 공간이 80mm 정도 벽에서 이격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은 저는 가끔 모니터를 세로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시스템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화면을 세로로 보는지 가로로 보는지를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연계가 된다면 마치 아이패드를 세웠을 때와 뉘었을 때처럼 모니터가 연계가 된다면 더 사용하기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은 79,000원. 만약에 애플 XDR 모니터와 루나랩 모니터함이 호환된다면 어떨까요? 만약 제가 XDR 모니터를 사게 된다면 100만원짜리 모니터함은 손절하겠습니다. 박스탭 전선정리 인테리어 멀티탭. 아무래도 데스크탑의 가장 큰 단점은 너무 많은 선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선은 유선으로 되어 있고 게이밍용 데스크탑의 경우 무선보다 유선을 지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정리는 필수적입니다. 저는 예전에 멀티탭과 선정리함을 따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 제품은 선정리함과 멀티탭이 합쳐진 제품으로 전선 정리를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데스크탑의 선들은 전원 선들 이외에도 모니터 케이블, 키보드 선, 마우스 선들은 선 정리함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완벽히 정리가 되지는 않지만 반 이상은 정리가 됩니다. 선 정리함을 열면 안쪽에 컨센트가 5개가 존재합니다. 저 같은 경우 데스크탑, 모니터 2개, 애플워치 충전독 3개, 5V 조명, 아이패드 충전기, 그리고 스탠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제품 앞면에 USB-A 단자가 2개가 있지만 저는 2개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따로 USB 멀티 충전 포트를 보관 안에 넣어 애플워치 3개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각각의 버튼들은 전기를 차단하거나 연결하는 버튼들인데 전기를 차단하면 양쪽으로 전류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전기세를 많이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콘센트 소켓이 내부에 장착되어 먼지에 노출되지 않아 먼지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VO 등급의 난연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웬만한 불에는 불이 붙지 않는 소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건 당연히 그래야 하는 제품이죠. 전체적으로 전기를 차단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전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버튼에 스티커를 붙여서 사용하는 건데 처음엔 그걸 잘 몰라서 스티커를 붙였다 뗐다를 반복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몇 개는 약간 들떠 있습니다. 만약 구매를 하신다면 맨 오른쪽은 전원 스티커를 꼭 붙이시길 바랍니다. 가격은 28,900원에서 추가 옵션까지 하면 47,000원까지 오릅니다. 제가 산 박스탭 USB형은 39,900원.
아쉬운 점은 애플워치 독이 기가 막히게 들어가는 자리가 있었다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구매를 했을 텐데, 아무래도 애플워치를 저처럼 3개씩이나 쓰고 있는 사람은 드물겠죠. 그래서 2치 정도는 망설이긴 했습니다. 상세 페이지를 보면 멀티탭 위에 아이맥을 올려놨는데요. 아이맥을 1년 정도 사용해본 유저로서 한마디 하자면 아이맥은 이런 멀티탭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콘센트 하나만 꼽으면 되죠. 올인원 PC의 장점이죠. 선정리가 필요 없다. 무선 충전독이 있는 스탠드, 이케아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걸 제가 사무실에서 놓고 쓸까 집에도 놓고 쓸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집에서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아이폰 X과 아이폰 SE를 사용하는데, 아이폰 X을 무선 충전하기 위해 구매한 스탠드입니다. 물론 조명으로도 사용을 하고요. 전구는 추가로 끼우는 방식이 아닌 내장 LED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광색 조명이 눈이 편안해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 이 제품은 6500K 색상 조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명 스위치가 머리 뒤통수에 있는데요. 전기선을 최대한 감출 수 있어서 책상이 깔끔해집니다. 가격은 99,900원. 스탠드 치고는 가격이 좀 비싼 편인 것 같습니다. 이케아에서 판매하는 스탠드 중에 무선 충전은 없지만 29,900원의 저렴한 스탠드도 있습니다. 전구는 제외된 금액이고요. 픽사 로고에서 나오는 것과 비슷하게 생긴 이 스탠드는 현재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다양한 각도로 스탠드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스탠드가 전선에 붙어있어 선정리가 깔끔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로지텍 크래프트 키보드, 생산성 키보드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로지텍 제품입니다. 펜터그래프 방식의 키보드로 타건감도 좋으면서 소음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키 하나하나가 약간 음각으로 되어 있어 밀착력이 좋고, 타건감만큼은 로지텍 크래프트가 가장 우수한 것 같습니다. K480 키보드와 같이 3채널을 운영할 수 있고, 저는 1채널은 유니파잉 수신기, 2채널은 아이패드에 페어링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크래프트를 사용하기 이전에 유선 키보드와 무선 페어링 키보드를 같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데스크탑의 특성상 유선 키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페어링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용하려면 페어링이 시작되는 시점이 OS가 시작되고 나서인데, 그런 크모스 셋업에서는 키보드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선 키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 유선 키보드 하나만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제가 사용하는 데스크탑은 윈도우와 맥OS가 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선 키보드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문제점이 Alt키가 없어요. 맥OS에서 작업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맥에서는 로지텍 K480, 윈도우에서는 유선 기계식 키보드를 같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로지텍 크래프트는 페어링 방식도 있지만 유니파잉 리시버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유니파잉 리시버가 있다는 건 사실상 유선 같은 무선이기 때문에 부팅 후 내가 윈도우를 켤 것인지 맥OS를 켤 것인지도 고를 수도 있고, 크모스 셋업에서도 키보드를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맥과 윈도우를 전부 호환하는 키보드가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가지 기능이 있지만 제가 이 키보드를 선택한 이유는 맥과 윈도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이기 때문입니다. 크라운 다이얼은 다른 분들이 좀 말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좋더라, 어떤 분은 무쓸모더라. 이 부분은 사실 소프트웨어 지원 측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도비에 대부분 최적화되어 있지만, 사실 어도비보다는 저는 파이널 컷에서 횡스크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손바닥 툴을 단축키로 사용하지 않아서 작업이 단순화돼서 예전보다 편했습니다. 물론 제스처라든지 횡스크롤은 매직 트랙패드가 한 수 위인 듯 합니다. 저는 20만원의 가치 중 10만원의 가치는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10만원은 차후에 추가 소프트웨어 지원이 된다면 충분히 좋은 키보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